겨울의 한가운데 접어든 가운데 겨울 레포츠 장소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문경의 한 눈썰 매장에도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권 시장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행정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반대 추진위는 두 지역이 합쳐지면 도시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행정력이 골고루 닿지 못한다며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신설해 지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겨울의 대표적인 레포츠라고 하면 스키나 스노보드 등이 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것은 눈썰매가 제격일 텐데요. 지난달부터 문경에서도 썰매장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서 눈과 바람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왔는데요. 홍하영 기자입니다. 흰눈이 쌓인 언덕. 사람들이 언덕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높은 경사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약간은 무섭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썰매 위에 앉아 두 발을 떼면 순식간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고무 튜브를 타고 돌며 온몸으로 속도감을 즐기다 보니 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한켠에서는 작은 뜰채로 빙어 건져 올리기가 한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조심스러웠던 야외 활동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족, 친구 단위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경의 한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도 눈썰매장의 초대를 받아 즐거운 추억 쌓기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눈썰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어렵고 또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건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이렇게 다 함께 같이 간다라고 하니까 아이들 엄청 좋아했죠. 문경시에 의뢰를 해서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 그런 아동들을 초대해서 지금 이렇게 순서별로 저희가 하루하루 애들을 즐겁게 노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지만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빙어를 잡았던 이 순간만큼은 겨울 추위가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안동 예천 행정 통합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권 시장은 LG 헬로비전 신년 대담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웠던 안동시. 권기창 안동시장은 새해에도 안동 예천 행정 통합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경북의 성장 거점 도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 24개 시군의 균형 발전해, 즉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요.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려면은 안동과 예천, 신도청이 하나로 힘을 뭉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뭉치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예천의 인구가 좀 늘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미미한 현상이고 네. 먼 훗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경북도청이 이전한 후 그동안 막연히 통합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며 이제는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결론이 나든 올 하반기 중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주민이 하는 거예요. 네.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를 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주민투표 발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로 결정이 돼야만 통합이 되든 되지 않든 후유증이 없습니다. 한편 포럼과 설명회 등 통합 분위기 조성에 나선 안동시와는 별개로 예천군에서는 행정통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양시군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안동시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예천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반대 예천군 추진위원회는 9일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시는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반대 추진위는 현재 안동은 전국의 시 단위 중 가장 넓은 곳으로 예천과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3.5배가 넘어 행정력이 골고루 닿지 못해 신도시나 예천읍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동시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은 예천의 역사와 예천인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불행을 절대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신설해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으로 월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지급 금액도 인상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1세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첫 돌이 지나지 않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35만 원을 지급하며 내년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 어떤 게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점을 추진 중인 이케아 측이 약속한 부지 계약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먼저 전해드리고요.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동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라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몰려든 대구 신년 교례회와 지난해 대구 경북 임금 체불 현황도 짚어봅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의 대구점 개점 일정이 미뤄지면서 개점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이케아가 대구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또 한 번 미뤘습니다. 애초 지난해 10월 부지 매입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12월 30일로 미뤘고 미룬 기한도 지키지 못하면서 개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케아 코리아의 작년 실적과 홈퍼니싱 시장 변동성을 두고 개점 무산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케아 측은 최근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내부 절차가 지연되면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는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알릴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케아는 지난해 한국 진출 8년 만에 처음 역성장했고 코로나19 확산과 주택 거래량 감소 등의 이유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주 대구에서 여러 건의 신년 교례회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다수 대구를 찾았죠. 네, 지난 2일 하루 동안에만 여러 건의 신년 교례회가 열렸는데요. 오후 2시 대구시가 주최한 신년 교례회부터 4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시도당 신년 교례회, 6시 매일신문 주최 신년 교례회 등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매일신문이 개최한 신년 교례회에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여러 자리를 채웠습니다. 국민의힘 신년 교례회에는 안철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모습을 보였고 매일신문 교례회에는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최대 지지 기반인 만큼 대구 경북과 자신의 인연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엔 지난해 대구 경북의 임금 체불 현황 살펴보죠. 체불 금액은 줄었는데 체불 인원이 늘었다고요. 네, 지난 6일 대구 고용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은 2021년에 비해 체불 인원은 늘고 체불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불 인원은 1만 8,665명이고 체불 금액은 1,205억 1,900만 원입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체불 인원은 1.3%포인트 늘었고 체불 금액은 8.3%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체불 금액이 발생했고 건설업, 음식, 숙박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관을 운영합니다. 체불 청산 지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00여 명으로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3주 연속 감소했고 주간 확진자도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표 4개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었죠. 정부는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 4개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를 넘었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로 최소 2개 이상은 충족된 상태인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는 자문단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설 연휴에는 실내 마스크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중국발 확산세입니다. 또 신규 변이 발생 가능성, 고령자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낮은 점도 변수인데요.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진화에 나서 낮 12시쯤 불길이 잡혔고 12시 15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차량 공회전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차량 시동을 건 뒤 운행을 하지 않고 공회전을 하는 시간이 휘발유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경과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 대기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반으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식용 포장 처리업소,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 242곳입니다.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나 원산지 허위 표시, 제조 연월일과 유통기한 위반 여부, 축산물과 접촉하는 작업 환경과 장비, 도구, 위생복과 장갑 등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의성군이 오는 16일까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며 의성군은 영농 규모, 영농 경력, 보조금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건조기, 보행관리기, 농산물 세척기 등 중소형 농기계, 소형 저온 저장고 220대, 소형 관적 25공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관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대구 동구청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겨울방학 행정 인턴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구 동구에 주소를 둔 대구 경북 지역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모집 인원은 12명입니다. 행정 인턴으로 선발되면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구청이나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업무를 지원하거나 팀별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고교 진학을 앞둔 대구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616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사흘 동안 예비 고1 미래 역량 강화 캠프를 운영합니다. 캠프에서는 진로 학업 설계와 미래 직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학생부 설계와 나만의 대입 전략 수립 과정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